안녕하십니까. 지안회계법인의 황주원 회계사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해설을 맡았고요. 해당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되면 세액 감면을 받는데, 이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먼저 요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건을 보시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청년이랑 창업 중소기업을 합친 말이죠. 따라서 청년의 요건과 창업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청년의 요건은 말 그대로 청년입니다. 나이로 규정을 지었는데요.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만 15세 이하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 34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만 34세에서도 남성분들은 아마 병역을 대부분 이행하셨을 텐데 그 병역을 이수한 기간은 제외한 나이입니다. 따라서 24개월 동안 병역을 이행하셨다라면 만 36세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 34세에서 만 36세 이하이신 분들은 꼭 요 요건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동사업장이라던가 이 법인에 출자하신 분들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 규정이 이제 이번에 신설된 규정인데요. 공동사업장의 경우에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인 경우에, 즉 60%, 50% 이상이신 공동사업장 중에서 50% 이상의 손익분배 비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청년이다. 그러면은 그 공동사업장의 사업주분은 청년이신 분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도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청년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해당 법인은 법인세 감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과연 이 창업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이냐?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창업한 회사를 말합니다. 창업한 회사 중에서 아무 업종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나라에서 지정한 업종이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을 보시면 나라에서 지정한 업종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총 31가지인데요. 얼핏 보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자기가 창업할 회사는 다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해당 안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유흥업, 아마 술집을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해당 부분은 저희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없고요.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도소매업, 도소매업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해당이 안 됩니다. 유통업도 해당이 안 되고요. 보건업, 일반 학원도 안 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면서 들어온 대신에 그 업종들이 이 통신판매업이라던가 미용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신판매업, 휴대폰을 판매하시거나 인터넷을 판매하시는 분들 세액 감면 효과 누릴 수 있고요.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들도 세액 감면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비디오를 감상 운영업은 제외한다. 비디오방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재밌는 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가상화폐 거래 중개소로 창업하는 것도 세액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나열된 업종만 세액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종 해당되는지 꼭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이 세액 감면이 거의 100%라는 혜택을 주는데요. 근데 100%를 받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요건이 더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지역 외에서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는 용어일 텐데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도를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인데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좀 집중돼서 살고 있는 지역이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구리, 하남 이렇게 서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인데요. 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사실 부동산 쪽에서도 제재가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저희 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서도 제재가 들어온 상황인 건데요. 약간 좀 만약에 창업을 하시는데 굳이 서울이 아니어야 된다. 내가 제조업을 한다. 제조업은 대부분 서울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본인 집이 가깝다고 안양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오산이라던가 평택 이런 데 창업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50%가 차이 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벌었습니다. 1억을 벌었는데 1억에 대한 세금을 내진 않고 이제 50%면은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런 데서 창업을 하면은 100% 감면이니까 50% 차이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시고 창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요거 이어보자면 감면 비율은 이렇게 100%랑 50%로 나눠진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제 과연 이 감면 혜택을 얼마나 해줄 거냐? 1년만 해주냐? 그럼 너무 정이 없지 않습니까? 5년 동안 해줍니다. 그 5년의 기준, 5년, 언제부터 5년이냐? 첫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 만약에 창업을 했어요. 제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 비율의 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시려면은 본인이 소득이 발생한 해 플러스 4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5년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이제 약간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과 창업 중소기업의 혜택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청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이로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의사항을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사실 순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라가 이런 세액 감면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순수 창업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병, 분할, 선물, 출자, 사업 양수도 등을 통해서 즉 어떤 분이 뭔가 제조업을 하고 계세요. 신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청년한테 넘긴 거죠. 과연 그 청년은 창업이냐? 창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완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 창업으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 즉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창업으로 보는 것이냐?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원래 영위하던 것은 그냥 개인 사업자로 가셔야지 뭐 이거 법인 된다고 창업되는 게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다. 제가 뭔가 가내수공업으로 창업을 했는데 잘 안 돼서 폐업했어요. 근데 다시 이 세액 감면을 보고 다시 시작한다. 그런 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했을 때, 즉 제가 이미 제조업으로 세액 감면을 받고 있는데 제가 미용업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새로 했을 때 이게 과연 세액 감면 여기서도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업종을 추가한다고 해서 기존 업종께 글로 가진 않고요. 기존 업종에 대한 것만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게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점이 되는 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이, 첫째 나이. 여자는 34세, 남성은 36세 정도의 나이 밑이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 두 번째로는 업종. 업종은 반드시 좀 찾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아니냐. 만약에 내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한다면 과연 이거를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혹시 기장을 맡기시거나 그러시다면 자기 나이만 좀 체크를 하셔서 담당 회계사님이나 또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를 듯 합니다. 지금까지 지안회계법인의 황주원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